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모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 첫 월세 계약 쓰시는 조카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처음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내가 알고 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계약 시 주의사항이라든지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중개 수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 이 영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집을 꼼꼼히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셨다면 다음은 부동산에 가셔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용어의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말하며 조카님처럼 집을 구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하단을 보시면 임대인, 임차인란이 있는데 임대인란은 집주인이, 임차인란은 조카님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카님이 살 집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쓰기 위해 부동산에 가셔서 확인할 사항, 주의사항 지금부터 4가지로 쉽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는 집주인이 임대인이 오셔서 쓰지만 아주 드물게 간혹가다 대리인이나 중개사님이 대신 계약서를 쓴다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쓰는 계약서는 본인 확인이 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대리인과 계약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면 임차인인 조카님은 불안하시고 꺼림직스러우실 겁니다. 아, 나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요. 하시겠죠. 그러면 중개사님이 한마디 하시죠. 아우, 집주인 부자예요. 돈 많아요. 내가 잘하시는 분이고 보증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셔도 조카님은 꼭 확인하셔야 할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대리인 신분증, 임대인이 써준 우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서류를 받으셔야 하며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추천드리지만 임대인이 영상통화를 불편해하시면 음성통화라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통화 시 통화 내용에는 임대인 성함, 조카님이 들어올 집 주소, 몇 호인지,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을 확인하시고 통화 시 녹음을 해두셔야 합니다. 보통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은 작은 금액부터 몇 천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므로 대리인 계약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임대인과 통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세 분이 계약서를 함께 쓰시게 될 텐데요. 중개사님이 테이블 위에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중개 대상물 확인서 이 3가지 서류를 조카님께 보여주실 겁니다. 여기서 조카님은 고모가 알려주는 3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등기부 등본상 명의자가 같은지, 다시 말하면 임대인 성함이 현빈이라면 등기부 등본상 명의자도 현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 쓰기 전 부동산에서 인적사항 문자 주세요 라고 연락 받으셨을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 서류 하단을 보시면 임대인, 임차인란이 인적사항이 작성되어 있고 도장만 찍게 되어 있습니다. 조카님은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함께 보시면서 둘 다 현빈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2번, 등기부 등본 서류는 계약 당일, 오늘 발급된 것인지, 내가 계약할 집 주소와 동일한지, 주소, 날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3번,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 또는 가압류 영향을 보셔야 되는데 근저당 설정도 되어 있고 가압류도 되어 있다 하면 이 집은 계약하지 마세요. 복잡한 문제가 있는 집은 조카님은 피하시고 다른 집을 찾으세요. 보통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는 제일 많은 경우가 근저당 설정입니다. 임대인이 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이 집이 시세가가 1억이면 은행에서 보편적으로 최대 6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1억 시세의 집이라면 6천만 원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딱 보니 농땡은행 7,200만 원 근저당 설정 또는 7,800만 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요. 분명 6천만 원이 맥심 대출 금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카님이 아셔야 하는 분야는 은행은 대출해주는 원금만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의 120%에서 130% 금액으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임대인은 은행에 원금 6천만 원을 빌렸지만 근저당 설정 농땡은행은 7,200만 원 또는 7,800만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조카님은 60% 대출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7,800만 원 이상 근저당 설정이 된 집은 계약을 해도 되는지 위험한 집은 아닌지 60% 대출이 넘어섰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 지켜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중개사님과 중개대상물 확인서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세 번째, 특약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중과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특약사항이라고 쓰여져 있고 1번 계약 종료 시 원상복귀한다. 2번 월차임 3개월 연체 시 계약 종료한다. 3번, 4번, 5번 이런 항목이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쉽게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말로 약속한 부분을 글로 적어 문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두로 말하는 것은 서로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얼굴 붉힐 필요 없도록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약사항은 조카님이 집주인과 말로 약속한 부분을 글로 남겨놓은 것이므로 어려운 용어로 거창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쉽게 약속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조카님이 이사할 집이 문이 고장나서 이사 오기 전에 집주인이 수리해 주기로 했다면 몇 월, 며칠, 문수리는 임대인이 수리하며 비용 또한 임대인이 지불한다. 이렇게 특약사항에 쓰시면 되고 또는 임대기간 중 집에 고장난 부분이 생겼을 때 살면서 고장났으니 임차인이 수리해라. 임대인이 월세 받지 않냐? 임대인이 지불해라. 등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특약사항에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임대기간 중 3만 원 이하 수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하며 3만 원 이상 수리비는 전액 임대인이 지불한다. 한 줄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줄만 적어놓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집니다. 조카님 이해되셨죠? 특약사항이 이렇게 중요하므로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 확인 후 도장까지 찍으시면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계약금, 잔금이체가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신 후에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이체하셔야 되는데 이때 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셔야 되는데요. 입주날 잔금도 또한 임대인 통장 명의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입주날 잔금 전에는 한 가지 더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후 입주 날 사이에 혹시 다른 채무가 생길 수 있으니 이사할 집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실 시 잔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조카님들 이사까지 끝났으니 끝이라 생각하실 텐데 이사가 끝나면 그날 바로 임대차 계약서, 조카님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이사의 끝입니다. 인터넷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부동산 첫 계약이라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중 주소 이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 이전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주소 이전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조카님, 계약서 쓰러 가실 때 신분증, 도장 갖고 가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끝까지 고무 영상 들어주신 조카님들 감사합니다. 내가 모를 때는 어렵지만 알고 나면 쉽죠? 고무는 다음 영상, 전세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